자, 38번부터.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보여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 보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치환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정식 풀이로는 원래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바꾸신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 넣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이제 정식 과정이고 이제 어느 정도 짬을 드셨으면 일단 문제를 써보면 지금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x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전풀이로 가시는 거죠. 실전풀이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플러스로 바꾸는 대신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플러스 x일 거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불능식이니까 뭐합니까? 유리화를 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꿀 거니까 루트에 ax제곱 bx 플러스 x 그 다음에 벗겨지고 벗겨지면 뭐가 돼요? a-1의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런데 얘가 1의 수렴만 됩니다.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수렴이야. 그러려면 조건이 뭐였어?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분모의 차수가 몇 차야? 1차야. 근데 얘는 뭐야? 2차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a-1은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거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x로 나눠주면 이제 뭐가 돼요? 얘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1 분의 b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친 부분을 잘 보세요. 일단 이거 바꾸는 것까지는 했어? 네, 대가리 숙이고 들어오세요. 이거 바꾸는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유리화까지 했어요? 아, 그럼 마지막에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차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럼 같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수렴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보긴 봤는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4번은 자, 44번은 앞에 요 문제들 유형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이 나오는 유형 대신 식의 변형이 좀 필요하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다? 합성함수의 극한은 치환이다. 이제 요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이 지금 x분의 1이라는 게 합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하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으로 가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해석 방법은 많습니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0에서의 우극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t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3-t분의 1 분의 얘는 t분의 1의 f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t라는 애가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다시 x로 원상복구 시켜주시고 뭐 상관없죠. t든 x든 원상복구 하신 다음에 보기 안 좋죠.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는 3x-1이 될 거고 x 곱하면 fx-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알려줬으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fx를 뭐라고 알려준 거야? 최고차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4x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3x가 되고 아니구나. 7x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6x가 되고 3x가 되니까. 그러니까 2가 나오겠지. 왜?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형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괜찮아요? 내가 이거 뽑아줬니? 뽑아줬지? 그죠? 맞죠? 아, 안 뽑아줬네? 안 뽑아줬죠? 뽑아줬어, 안 뽑아줬어? 씨, 공부를 한 놈들이 왜 몰라? 안 뽑아준 것 같은데? 뽑아드릴게요, 이상하면. 그 다음에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A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럼? 아, 저기도 A가 있네. K라고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이제 fx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아, 왜? 너 지금 표정이 완전 썩었어.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익숙치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봅시다. 자, 난이도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다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씩.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얘를 봤을 때는 일단 재료가 뭐가 떠올라요? 은서야, 무슨 재료가 떠올라? 떠올라야 되는데. 맞아. 입모양이 맞아. 그냥 뱉으면 돼. 입모양 맞아. 뭐야? 그쵸. 그쵸. 그게 무슨 재료라고? 치환형 원이죠, 원. 이게 치환형 원이에요. 그쵸? 치환형 원은 얘를 gx로 치환하는 게 정식풀이고, 실전풀이는, 그러니까 그 다음 풀이가 그냥 x분의 fx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식을 변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실전풀이는 그냥 fx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x라고 보겠다. 이게 실전풀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계속 떠올리라고. 내가 지금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를 니네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떠올리라고.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누구 가르치면서 하라고 그러는 건 죽어도 안 하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하라고. 혼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새끼 뭐 알아야 질문을 하지. 씨, 모를 거 100%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 씨. 태가,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 20 보면. 그렇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치환이다가 떠올라야죠. 그래,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자, 얘가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식을 보면서 합성함수네? 근데 극한이네? 치환해야 되겠네. x-2를 t로 치환을 해야 되겠네. 자, x-2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가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로 바뀌어? x에다 2 대입하면 0으로 가겠죠, t 값이. 그죠? 자, 그러면서 나는 저 식 자체를 t-2로 모두 바꿔줘야 되죠, x 자리에. 자,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얘는 t-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t-2 플러스 b. 얘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함수의 극한이야. 그냥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이게 나중에는 그냥 치환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꾸는 것도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시 x로 바꿨어. 이제 x로 바꿨으면 함수의 극한식은 나한테 몇 개 준다 그랬어? 2개의 식을 준다 그랬잖아. 그죠? 뭐하고 뭐야? 0분의 0꼬라고. 그 다음에 극한값. 얘 가지고 이렇게 해서 2개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시행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야? x에다 0을 넣는 거지. 그죠? x에다 0 넣으면 4 빼기 4니까 0이고. 그 다음에 f0. 야, 얘도 나한테 2개 주잖아.
얘도 나한테 2개 줘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0 넣으면 0이죠? 0 넣으면 0이어야죠. F0이 0이라는 식은 주는 거잖아. 그쵸? 다시 0 대입하면 0, 0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씩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죠? 이제 이 자리에다가 2a라는 숫자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죠.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전개하면 뭡니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죠. 그래서 x로 묶으면 x에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0 나오는 인수 찾았고요. 위에도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위에가 뭐야 지금? fx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2a니까 얘랑 날라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fx 플러스 ax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얘는 보이는데 얘가 안 보이지. 그죠? 이제 실천풀이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의 실천풀이는 뭐라고? 이거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fx가 여기에서 값이 하나로 수렴한다고. 그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fx 아무거나 불러봐. 뭐? x. 그쵸? 제일 간단한 거. x. x분의 x는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fx를 뭘로 보겠다는 거야? 그냥 x로 보겠다고. 이게 실전풀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x 날릴 수 있죠? 그쵸? 그럼 0 대입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4분의. 이거 날렸으니까 1 플러스 a. 근데 얘가 뭐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뭐다?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평가원이었나? 평가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3 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기간이에요. 4점짜리 준킬러 문제예요. 준킬러 문제. 그리고 이게 함수의 극한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도형 활용 남긴 했는데 계산 부분에서는 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아니 준킬러라니까 어려운 거야. 고3들도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료를 배웠어. 아직 체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배우긴 배웠어. 일단 우리가 내년에 수능 볼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수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긴지 알죠? 시시. 일단 쫄지 마. 일단 쫄지 마. 니네가 아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쫄지 마. 쫄지 말고 그냥 대가리 뒤로 밀어봐 그냥. 자, 우리가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서 이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거, 배운 지식, 재료들을 수능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고난도로 나오는지를 이제 간접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일단 하나씩 보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 첫 번째 문구는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확률적으로 높아진 거야. 뭘? f1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fx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최대값이라는 게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은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나 산술기하의 최대최소나 지수로 구해서 했던 그 내용들 있죠. 그죠? 뭐 기하학적 해석이나 막 이런 건데 딱히 뭔가 이차함수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런데 뭐 얘는 당연한 거지만 n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뭐 몇 차함수로 다항함수로 나왔으니까. 그죠? 하지만 자연수 n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이거는 뭐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fx의 종류에 대한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조합에서 순서쌍에 대한 최대최소 해봤잖아.
만약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만약에 둘 다 홀수가 나왔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당연히 5 더하기 5, 10이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들이 자연수잖아? 그거에 대한 순서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든지 최소값을 구하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fx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이거를 만족하는 fx는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f1이 최대값을 갖는 거를 구해라. 이런 느낌인 거 혹시 느낌 받았어? 못 받았어?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몇 개를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고3 돼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기본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능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배웠던 거잖아. 내가 지금 말한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없잖아. 새로운 게 없잖아. 다 배웠던 거를 조합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문제 유형은 단순합니다.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물어본 거야.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다뤘었죠. 요거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나머지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거지만 특별히 이렇게 나온 거는 공부하자고 그랬죠. 그쵸?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fx의 최저차항,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일단 해봅시다.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m 플러스 1 플러스 1에 fx 마이너스 4x 3승 3x 제곱. 자, 얘가 6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에 fx 얘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생각을 딱 해봤을 때 분자의 최고차항은 m 플러스 1승이고 그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6이야. 얘는 fx만 단독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차수가 n차고 걔의 개수는 4야.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이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아. 그죠? 근데 n이 그러니까 자연수에 n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 자,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n이 만약에 1이야. n이 1일 때. 자, n이 1이면 이 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에 fx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야. 자, 요게 6이 나왔어. 자, 이거를 해석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얘가 n이 1이라면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fx는 일단 2차잖아. 그럼 얘 없애야 되지. 그러면 4x 3승으로 시작하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없앴으면 x제곱분의 3x제곱이잖아. 근데 6이 나와야 되니까 fx는 그 다음에 뭐야? 3x제곱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은 모르는데 이제 여기에서 n이 1일 때니까 1차까지 있고 4다. 즉 플러스 4x다. 이렇게 하면 뭐야? 성립하잖아. 문제 성립하잖아. 우리는 앞에 식과 뒤에 식만 성립하게 하면 되니까. 그쵸? 성립했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1을 구하면 뭐가 돼? 4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n이 2일 때. 자, n이 2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x 3승 플러스 1이 될 거고 fx 마이너스 4x 3승에 3x 제곱이야. 자, 얘가 6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fx 한번 해봅시다. fx는 자, 6x 나와야 되니까 얘는 뭐예요? 10x 3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n이 2니까 x 제곱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4x 이렇게 끝나겠지. 그럼
그럼 fx가 이거일 때도 이식과 이식 둘 다 만족하죠. n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얘도 성립해. 얘도. 그러면 f1은 뭐야? 14야. 어라? 얘보다 좀 더 크네? 그죠? 우리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3일 때. 자, 얘가 3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뭐야? x 4승 플러스 1이고 fx-4x 3승 플러스 3x 제곱이야. 자, 얘가 6이야.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그냥 6x 4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에다 3 넣어봐. 3 넣으면 x 3승이잖아. 그럼 얘는 뭘로 끝나겠어? 4x 3승으로 끝나겠지? 그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성립하죠? 그러면 f1은 뭐야? f1은 10이지? 다시 작아졌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n이 4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는 x 5승 플러스 1이고 fx-4x 3승 3x 제곱이 6이야. 그러면 얘네랑 상관없잖아. 이제 fx는 뭐가 되는 거야? 6x 5승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4x 4승이잖아. 성립하죠? f1은 뭐야? 10이지. 야, 내가 이 짓을 더 할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잖아. 야, n이 5일 땐 뭐 나오겠어? 6x 6승 플러스 4x 5승 나올 거 아니야. 그것도 성립하지. 그리고 걷다가 1 대입하면 뭐 나오겠어? 그것도 1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n이 무한대로 가봐야 어차피 f1은 계속 10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값 중에 최대값은 누구야? n이 2일 때 14가 최대값이겠죠. 누가요? 상관없죠. 어쨌든 14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고난도 문제들을 다루고 좀 이랬으면 이제 우리가 분류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텐데 이제 분류에 대한 내용은 항상 생각을 하세요. 봐봐, n이잖아. n이 뭔지 알아? 모르잖아. 모르면 분류야.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우리 수열에서 했듯이 규칙성 찾고 막 이러려면. 그래서 얘도 n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1부터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면서 느끼는 거야. 수능에서 이런 풀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경험해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됐어요. 이거 노트 정리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안 찍어도 되죠? 영상 보고 다시 하세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드세요, 근데? 네. 아, 마음에 안 드는구나. 말을 하지, 그럼. 근데 그 n이 2일 때 n이 2일 때. fx 네. 그러니까 x 3승이니까 3차의 개수가 6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미 마이너스 4x 3승이 있으니까 얘가 10x 3승이어야 6x 3승이 돼서 6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n이 2면 아니 이제 여기서 끝난 거지. 이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수열의 극한이잖아. 수열의 극한은 대가리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가리만 구하고 그 다음을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얘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차수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바로 그냥 4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형은 왜? 뭐라고요? 왜 더 계산 안 하냐고? 그러니까 말했잖아. 봐봐. 이제 3부터 되는 거거든. 3이면 4승이잖아. 그럼 이미 얘네들은 이미 뭐가 된 거야?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뭐라고 그랬어? 최고차항이 아닌 애들은 다 나가리라고 그랬잖아. 그쵸? 어차피 다 0으로 사라질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4차니까
분자에서도 4차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다 0될 애들이야. 의미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제. 대가리 대 대가리의 싸움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fx가 일단 6x 4승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6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n이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4x 3승 이걸로 끝나겠지. 그 다음도 이제 5승이니까 얘네 의미 없죠. 그러면 6x 5승 플러스 4x 3승. 그 다음은 6x 6승 4x 5승. 6x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걷다 1 넣으면 모두 1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그 수렴과 발산. 자, 얘가 수열의 극한의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수열의 극한에서 쓰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할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미분 가능까지 할 거예요. 미분 가능, 불가능. 자, 이거를 대표해서 지금 저는 수열과 발산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수렴이고 얘네들이 발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죠? 자, 그래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앞에서 자질구리하게 배웠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성질들 있죠. 앞에서 이렇게 자질구리하게 배웠던 거를 하나로 모아서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정리한 거를 가지고 이제 뒤에 내용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미분 가능하고 뭘 하면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우린 머릿속으로 그냥 미분 가능은 수렴이니까 수렴 하면 뭐다 이거를 이렇게 뱉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얘네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이거의 성질, 최종 버전입니다. 성질에 대한 최종 버전이에요. 자, 일단 자, 필수 4가지를 먼저 써드릴 테니까 4가지 가지고 해봅시다. 이 4가지가 뭐냐면 봐봐.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 가지고 사칙연산을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이렇게 해서 4가지잖아. 그럼 걷다가 수렴과 발산을 하면 수렴 플러스 발산, 수렴 마이너스 발산, 이렇게 해서 또 4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을 조합한 것 중에 우리는 딱 4개만 머릿속에 일단 박아 놓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렴 플라마이너스 수렴. 자,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봐봐. 어떠한 수열이 수렴이야. AN이 수렴이라고. 얘가. 그 다음에 BN도 수렴이야. 그러면 2개를 더하거나 뺀 거는 수렴이야, 아니야? 지금까지 한 거야. 한 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느껴. 수렴 플라마이너스 수렴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무조건 수렴이지. 무조건 수렴이지. 아니, 이건 우리 성질로도 배운 거 아니야.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베타면 수렴이면 리미트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분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수렴이면.
그래가지고 리미트 am 프라마이너스 리미트 bn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뭘로 나와? 알파 프라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수렴 프라마이너스 수렴은 당연히 수렴이야. 발산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무조건 수렴이야. 무조건. 두 번째, 수렴 곱하기, 자세하게 할게요. 수렴 곱하기 수렴이야. 그럼 네 가지가 안 되는데? 더 늘어나는데? 자, 생각해봐.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이죠. 아닌가? 이게 한 번에 쓰는 게 낫나? 이게 니네가 구분 좀 해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써서 네 가지거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 대신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수렴이야. 단 마이너스일 때 뒤에 게 0에 수렴하는 것만 아니면 돼. 맞잖아. 0분의 알파면 안 되잖아. 이건 수렴이 아니잖아. 발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돼. 0이 아닌 모든 수렴 곱하기 나누기 수렴은 무조건 수렴이야. 그죠? 그죠? 자, 세 번째. 수렴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이야. 자, 얘는 어떨지 생각해봐. 수렴 프라마이너스 발산은 뭘까? 뭘 것 같아? 생각을 해봐. 뭐야? 발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한 놈은 가만히 있어. 근데 한 놈이 라래. 막 이렇게. 제가 30대까지는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알려줬는데 창피해가지고 나이 먹고 이제 못하겠어요. 봐봐. 하나의 값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하나의 값은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커지고 작아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할 거거든. 근데 얘가 가만 안 있는데니까 막 움직이거나 막 커지거나 작아진다니까. 그럼 이거의 결과치인 얘는 어떻게 되겠냐고. 당연히 얘가 이렇게 하면 얘도 같이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얘는 무조건 발산이야. 무조건. 자,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여기까지가 확정값이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거 확정값을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그러면?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값이 정해지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 한 가지까지는 네 가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알겠죠? 이게 뭐냐 하면 수렴 곱하기 나누기 발산이야. 자, 요거의 값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고요. 그러니까 얘네만 확정이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발산이 나올 수도 있는 값이라는 거야. 나머지 모두. 그런데 얘는 봐봐. 자, 느껴. 봐봐. 얘가 가만히 있어. 수렴이 가만히 있어. 여기 값은. 근데 얘가 막 지랄해. 한쪽이. 근데 이 지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뭐야? 얘가 뭐면 돼? 그건 발산 곱하기 발산이야. 좀 이따 할게. 얘는 가만히 있는다니까? 곱하기 나누기 얘가 막 이렇게 지랄한다니까? 이 지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얘가 막 지랄해. 앞에서 막 지랄하고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얘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죽여야지. 없애버려야지 이 새끼야. 얘가 뭐면 돼? 0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수렴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얘가 수렴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 얘가 수렴이 되려면 0 곱하기 발산이어야 돼. 수렴 곱하기 발산이, 그러니까 나누기 0 곱하기 나누기 발산이면 얘가 돼야 돼. 무조건. 얘가 무조건 돼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수렴 곱하기 나누기 발산이 수렴이면 수렴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이 1하를 멈출 수 있는 건 0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가 0이면 수렴이냐? 이거야. 얘가 0이면 그러면 0 곱하기 발산은 무조건 수렴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맞을까 틀릴까? 일단 느낌만 얘기해 보세요. 느낌만. 왠지 맞을 것 같지? 그죠? 왠지 맞을 것 같지? 지금 이 느낌 잘 새겨.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우리가 처음에는 수렴극한을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힘싸움도 해야 돼. 힘싸움도 해야 돼. 힘싸움도. 오케이? 자, 봐봐. 그래서 이거 예시를 제가 쭉 들어도 보세요. 자,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이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봐봐. 이거 뭐야? 0이지. 그죠? 이거 뭐야? 무한대지. 그죠? 둘의 계산은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 3승이지. 그죠? 그럼 뭐야 얘? n 제곱이잖아. 그쵸? 결과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에서 뭐에다가 곱하면 무조건 0이다. 이건 실수 체계고 우리는 지금 극한을 하는 거야. 극한을. 극한을 할 때는 0으로 가려는 힘과 무한대로 가려는 힘의 세기도 알아야 돼.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누가 더 센지. 힘이. 그러니까 만약에 0 곱하기 무한대가 0이 나오려면 힘이 얘가 더 세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얘가 한 4승 정도 돼줘야지. 그죠? 그러면 얘가 더 0으로 끌고 가는 힘이 더 센 거야. 그러면 이건 0에 수렴하겠죠. 만약에 얘가 3승이야. 그럼 뭐야? 힘의 균형을 이룬 거야. 즉 0 곱하기 무한대지만 이건 값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쵸?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방금 쓴 거를 해드릴까요? 방금 쓴 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금 쓴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n 제곱이라고 이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해석을 해보세요. 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이렇게 느끼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발레라고 써놓을까요? 발레라고 써놓든지 하여튼 이러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수렴이 나오려면 일단은 얘가 0이긴 해야 된다고. 0이 아니고서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0이라고 해서 수렴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만 더 씁니다.
하여튼 알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나중에 봐도 안 까먹을 정도로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든가. 알겠죠? 이것도 똑같은 0 곱하기 무한대인데 얘는 0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써놓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4번은 중요한 게 뭐라고? 수렴 곱하기 발산에서 수렴이 나오는 거에 대한 이해야. 뭐 발산 나오는 건 뭐 그냥 발산 나왔나 보네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4번까지는 이제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니네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5번부터는 이제 그냥 종류별로 그냥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발산, 프라마이너스 발산. 자, 얘는 뭐일 것이냐? 당연히 여기부터는 두 가지죠.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발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봐봐. 자, 발산 프라마이너스 발산이 수렴이 나올 수도 있네? 이게 뭔 뜻이야? 한 놈이 막 이렇게 지랄하는 거야. 이게 막 지랄해. 가만 안 있어.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막 졸라 커지거나 막 졸라 작아지거나 아니면 막 진동하거나 막 이렇게 이래. 근데 이쪽에도 막 지랄을 해. 막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면 이렇게 지랄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지랄하는데 뭔가 리듬을 맞춰서 같이 지랄해. 그럼 모두 나올 수 있는 거야. 수렴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 경우를 한 번만 보자고. 우리가 웬만한 거는 뭐 발레라고 하기엔 그런데 웬만한 수열은 이걸로 증명이 거의 다 돼요. 성질은 이거 네 가지면 웬만한 건 다 돼요. 웬만한 건.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 게 웬만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뭐야? 진동이잖아. 막 이렇게 지랄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지랄하잖아. 근데 두 개 더 해봐. 두 개 더 해봐. 뭐야? 0, 0, 0, 0, 0, 0, 0.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발산 곱하기 나누기 발산이야. 자, 이것도 뭐 할 수 있다고? 수렴 나올 수 있고 발산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수렴이 나오는 경우는 뭐겠냐고. 이것도 막 값이 움직여. 얘도 막 움직여. 근데 두 개가 정교하게 뭔가 맞으면서 곱하기 나누기 하면 수렴이 나올 수 있어. 그 경우가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죠. 두 개 곱하면 0이잖아. 이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어떻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면 수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조합은 필요 없고 우리는 이거 네 가지. 하여튼 이쪽 부분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보세요. 이제 자, 여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수렴. 존재하지 않는다를 발산. 이렇게 할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자, 지정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수 프라마이너스 수는 수다. 수 곱하기 나누기 수는 수다. 수 프라마이너스 발은 발이다. 자, 요거 세 개만 기억해. 세 개만. 자, 세 개만 기억하고 해봅시다. 자, 얘와 얘가 값이 모두 존재한대. 극한값이 존재한대. 무슨 얘기야? 수 더하기 수란 얘기야.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 다 뭐야? 발 더하기 발이란 얘기야.
그쵸? 야, 발 더하기 발은 뭐야? 수일 수도 있고 발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발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거의 값이 존재하고 수, fx는 수,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 발이래. 존재하지 않는 데잖아. 그러면 수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발을 만든 거잖아. 자, 여기 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수죠. 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발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발이다. 즉 얘는 발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맞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모두 존재하면 자, 이거는 이제 봐봐. 그리고 이거 내 책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 내 책 맨 앞에 보면 제가 노트 정리해놨어요. 이거 성질에 대해서. 그 넘겨보시면 설명 부분에 있죠. 두 번째 페이지. 있죠? 자, 그거 참고해서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성질 있는 거. 자, 얘는 별표를 칩시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봐봐. 얘가 이거야. 자, 리미트 fx 플러스 2gx야. 자, 얘가 수야, 수. 얘가 리미트 2배 fx 플러스 gx야. 자, 얘가 수야. 그러면 자, 이해를 해봅시다. 한 가지만 보면 얘가 수 플러스 수에서 수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뭐야? 발 플러스 발 해도 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의심해 보는 거야? 얘를 의심해 보는 거잖아. 얘를. 아, 이게 발 플러스 발 해가지고도 수 나올 수 있잖아. 꼭 둘 다 수일 필요는 없잖아. 그죠? 자, 근데 느껴. 얘들아, 느껴.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2bn이 수렴이 나온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발 플러스 발이었어. 발 중에 얘가 무한대였어. 그러면 얘도 뭐여야 돼? 얘가 뭐여야 돼? 느낌으로 대답해봐. 얘가 뭐야? 수렴이 나오려면 앞에 게 졸라 커져. 근데 수렴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연락에 커지면 한 놈은 반대쪽으로 연락에 커져야 두 개를 더했을 때 뭔가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건 팩트잖아.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얘가 n제곱으로 커지는 애야. 느끼라고. n제곱으로 커지는 애야. 그러면 힘싸움이야. 얘가 n제곱으로 커지면 얘는 마이너스 n제곱 정도의 힘으로 끌어당겨야 수렴이 나올 거 아니야. 힘싸움을 보자고. 그러면 얘는 2배를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끌고 가. 즉 이쪽의 최고차항이 n제곱이면 이쪽의 최고차항은 뭐여야 돼? bn의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의 힘으로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2배를 해서 똑같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즉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발산과 발산을 더하거나 빼서 수렴을 만드는 작업은 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 두 개가 힘의 크기가 비슷해야 된다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렴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식이 그대로 이쪽으로 오면 힘의 균형이 깨지잖아. 그렇잖아. 이거를 발산해서 수렴으로 만들려면 얘가 n제곱이면 얘는 마이너스 2n제곱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bn도 수렴인데 똑같이 여기 있는 an을 적용해보면 얘는 2n 제곱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n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힘의 균형이 무너졌지. 이거 어디로 가? 이렇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똑같은 n제곱이지만 얘는 2배씩 커지고 얘는 2분의 1씩 작아지는 걸 빼는 건데 그럼 둘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고. 오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발산해서 수렴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식으로서 얘도 똑같이 수렴을 만들 수는 없어. 오케이? 그리고 아니 얘는 지금 함수의 극한이고 x가 a로 가는 건데 너 왜 이걸로 설명하냐? 똑같다고. 수열의 극한으로 설명하는 게 뒤에 설명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다고. 가장 쉬운 걸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니네도 해석하시면 돼요. 수열의 극한을 끌고 가서. 알겠죠? 즉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수렴하게 만들려면 수밖에 없다고. 발발은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한다 해서 맞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건 뭐 수, 발 이것도 필요 없지. 그죠? 지금 얘가 뭐야? 이거 분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지금 분배해서 한쪽을 넘기면 이 식이잖아.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쵸?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하지. 우리가 배운 성질로 하면 뭐에서 뭐를 빼서 수렴을 만든 거야. 이거는 당연히 수수일 수도 있지만 발발일 수도 있다고. 그쵸? 그러면 이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이거와 이거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자 얘가 수야. fx가. 자 수 곱하기 뭐가 수야. 일단 여기에 수렴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요. 발산 들어올 수 있어? 발산 들어올 수 있지. 그죠? 수 곱하기 발은 수 나올 수 있잖아. 단지 얘가 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얘가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얘가 0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수렴은 아니라고.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 수도 들어올 수 있고 발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gx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지금 gx가 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죠. 발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자, 얘가 수야. 얘는 몰라. 근데 얘가 수야. 자, 일단 여기에 수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자, 여기에 발 들어올 수 있냐야. 발. 수야.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이 새끼 아무 생각 없구만. 존나 당당한데 우리 수아? 아니 응?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어. 그쵸? 왜? 수가 0으로 가주면 되니까. 그쵸? 수도 들어올 수 있고 발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쵸? 수라고 얘기하니까. 틀렸죠. 자, 이거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자, 이번에 얘가 수야. 분의 뭐야? 근데 결과가 수야. 자, 여기에 수 들어올 수 있고 수아야. 발 들어올 수 있어? 발. 못 들어와? 가능하죠. 가능해? 아니요. 왜 불가능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이 새끼야. 은서야 왜 안 돼? 일단 안 돼. 왜 안 돼?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말로 안 나와. 수렴을 하면 발산을 수렴으로
나누면 어우 씨, 와, 뭔가 아는데 말을 못해. 태가 심플하게 한마디로 해봐. 뭐야? 왜? 그렇죠. 그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발이면, 그쵸? 수아야, 너의 지랄을 멈출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다고? 0밖에 없다고. 그래서 0인 줄 알고 나눴더니 같이 지랄하는 거죠. 그러니까 0분의 무한대가 되면 이게 뭐야? 이거 뭐가 발이지, 발.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한대지, 무한대. 이건 불능식도 아니잖아. 불능식 아니야. 그냥 지랄이야. 무한대야. 그러니까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수를 만들 수 있는 건 0의 역할이 가장 큰데, 0이 분자에 있으면 얘를 멈출 수 있지만 분모에 있으면 같이 지랄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반드시 발이 안 되고 수여야만 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gx, fx도 존재한다. 맞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극한은요, 이게 약간 이게 진짜 애매해요. 내가 교육과정이 이제 니네가 교육과정이 마지막 교육과정이잖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간단한 합성함수의 극한만 다룬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게 일단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합성함수의 극한이 안 나와요. 연속을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에선 안 나오는데 이게 내신에서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서 문제를 못 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간단한 거는 할게요. 간단한 거는 일단 이거는 그냥 설명은 뒤에 가서 할 테니까 일단 결과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결과적인 것만. 얘가 모두 존재하면 이거의 값도 존재한다? 일단 얘는 틀렸어요. 얘는 일단 틀렸습니다. 일단 틀렸고,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합성함수. 이거 우리 한 줄짜리 써놓는 데 있잖아요. 재료 정리. 거기에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것도 결국은 그거라. 한 줄짜리. 자, 얘는요. 연속 가서 할까? 아니야. 자,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리밋, 잠깐만. 얘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에서의 f의 gx 리미트 x가 a에서의 gfx 얘가 존재한다야. 얘가 됐죠? 근데 이 문구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문구가 없는 거야. 문구가 없어. 이 문구가 없이 그냥 얘가 존재하면, 그냥 이렇게만 말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틀렸어요.
이거를 설명을 할까 말까, 뭔 말인지. 알아서 정리하세요. 알겠죠? 이 문구가 있으면 합성함수는 참이고, 이 문구가 없으면 합성함수는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 문구 차이예요. 저 문구 차이. 제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간단한 거의 정도가 요 정도라면 요게 끝이고요. 이제 어려운 건 진짜 어려운데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얘는 자,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극한을 구하는 것과 뭔 차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앞에서 잠깐 했었어. 그 문제에서 우리 노트에도 붙어 있죠. 그때 뭐였죠? 뭐 t-1분의 뭐 2t 플러스 3 이런 거. 우리 이거 해석한 게 사실 우리는 합성함수를 한 거야. 우리 뭐 했어요? 얘부터 하잖아. 얘부터. 그죠? 이제 보이죠? 니네가 그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지. 그때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안 해봤고, 지금은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알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뭐라고 쓰겠어? F2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이 함정을 노리고 낸 문제야, 얘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보이잖아. 이거 딱 보면 그냥 F2 아니야? 수열의 극한인데 얘가 2인데, 그러니까 F2. 이러니까 애들이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였냐면, 그래, 얘가 2로 가긴 가. 근데 문제는 얘가 2에서의 플러스인지 2에서의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2에서 극한값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 계산이 안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긴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였어요? 얘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넣으면 3.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아직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방향을 살려놓자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2 빼기 0이 되는 거죠. 뭐 얘 같은 경우에 2 빼기 0은 1이다. 뭐 2 더하기 0이었으면 0이다. 이렇게 갈리는 거라고.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수학적 수식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f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극한을 조사하래.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확인해야죠. 우극한부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얘네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으로 쓰면 한 번은 합시다. 자, 해보세요. 자, 0 플러스 fx 0 플러스. 자, fx에 0 플러스니까 뭐야? 0이잖아. 그쵸? 0인데 0보다 커 작아? 0보다 커 작아? 크지? 그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의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0 플러스니까 뭐야? 0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식풀이는 이건데 시험 때 우리가 이제 이건 함수의 극한이잖아. 뒤에 가서 연속하면 식이 더 길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하자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직관적 풀이법을 만든 거야. 그냥 직관적 풀이법으로 합시다. 그냥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f의 0 빼기 0 그냥 이렇게 쓰라고. 직관적 풀이로. 그러면 0-0이야. 0-0이니까 뭐야?
2잖아. 그쵸? 근데 봐봐. 얘가 2인데 방향성이 있어 없어? 처음 다루나 이거? 그러게. 왜 처음 얘기하는 거 같지? 0에서의 좌극한이거든? 그럼 2잖아. 극한값은. 근데 이 2라는 게 방향성이 있어 없어? 이건 방향성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 뒤에서부터 얘는 뭐였어? 2였어. 그러니까 x가 이쪽으로 다가가면 얘는 계속 2 이렇게 다가온 거야. 얘처럼 어디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얘처럼 어디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2였다고. 그러면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f2라는 함수값이 되는 거야. f2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는 그냥 직관적 풀이로 바로 쓸게요. f의 1 더하기 0과 f의 1 빼기 0이 같은지 확인하면 돼. 그죠? 자, 1 더하기 0 뭐야? 2지. 인데 얘는 2보다 작지. 아래에서 올라왔으니까. 2 빼기 0. 자, f의 2 빼기 0이야. 뭐야? 이거잖아. 뭐야? 1이지. 1이죠. 만약에 합성이 한 번 더 됐다면 해석하면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야, 니네 왜 극한값 못 읽어? 읽을 수 있지? 읽을 수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묵비권을 쓰네? 자, f의 1 빼기 0. 1 빼기 0이니까 이거죠? 이쪽에서 다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야? f에. 은서야, 어디로 가? 1 빼기 0은 어디로 가? 야, 이걸 아직도 못 읽으면 어떡해? 읽었는데 까먹었어. 뭔 소리야? 읽었는데 까먹은 건 뭔 소리야? 태가 넌 알지? 뭐야? 방향은? 그렇죠. 1 빼기 0이죠. 그렇죠. 아, 이쪽으로 다가가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빼기 0이죠. 자, 다시 1 빼기 0이죠. 1 빼기 0은 1이라고. 그렇죠. 같죠. 성립하네. 그죠? 지금 이 문제를 아까 그 문제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지금 보시면 1이잖아. 1에서 fx가 극한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발이죠, 발. 그죠? 네, fx랑 fx를 합성한 거니까 어쨌든 발 합성, 발을 한 거야. 발과 발을 합성했다고. 그죠? 발과 발을 합성해도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1번은 뭐였어요? 1번은 0에서 둘 다 저기 발이죠? 발하고 발하고 합성을 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얘는 발이 나온 거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긴 한데 이게 범위 때문에 그런 건데 뭐 뒤에 있으면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래요. 지금 물어보는 게 x가 1에서 f 합성 g 이거랑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 x가 1에서 g 합성 g 얘를 물어보고 있고 디귿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 합성 g. 자, 얘네 세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해봅시다. 자, 얘는요. 자, f의 g에 1 더하기 0. f의 g에 1 빼기 0. 자,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자, g에 1 더하기 0. g에 1 더하기 0이니까 이거죠.
gx.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저기부터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야. 자, g가 1에서의 좌악한. 얘는 뭐야? 아까부터 1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f1. 그죠? 그러니까 f1이니까 뭐야? 1이죠. 같네. 극한값 존재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1에서 발이죠. 존재 안 하니까. 발이야, 발.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뭐였죠? 수죠. 극한값 존재하잖아. 좌악한, 우극한 같으면 극한값 존재한다 그랬잖아. 지금 뭐야? 발과 수를 합성한 거야. 그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수가 나왔어. 이것도 수도 나올 수 있고 발도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은 제가 아까 써드린 거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수렴이어야 돼. 그래야 두 개를 지지고 볶으면 무조건 수렴이야. 수하면 무조건 수라고. 그걸 제외한 모든 나머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앞에 조건이 왜 필요한지. 수렴과 수렴을 합성하는데 왜 수렴이 아닐까? 왜 발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헷갈리는 거 아니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문제 나오면 보여주려고. 자, 그 다음에 얘. 자, 얘도 마찬가지로 g에 1 더하기 0. g에 1 빼기 0. 해봅시다. 자, g에 1 더하기 0. 1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1 함수값이죠.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g에 1 빼기 0. 1 빼기 0이니까 뭐예요? g1이죠. 1에서의 함수값은 뭡니까? 1이죠. 안 되죠. 탈락이죠. 그죠? 자, 얘는요. g의 f의 1 더하기 0. g의 f의 1 빼기 0. 해봅시다. 자, f의 1 더하기 0. 1 더하기 0. 뭐야? 1 더하기 0은 아까부터 0이었잖아. g0. 함수값이죠. 자,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자, g의 1 빼기 0. 1 빼기 0은 뭐야? 0이죠. 근데 방향이 뭐야? 플러스지.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0이잖아. 그쵸? 그럼 g의 0 더하기 0이야. 0 더하기 0이니까 뭐야? 1이죠. 다르죠.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의 해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가 해석했던 거를 한 번 해석하고 두 번 해석한다. 이게 끝이에요. 합성함수 해석은. 왜 누나 뭐 마음에 안 들죠?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뭐 해볼게요. 일단 값이 존재한다니까. 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하나만 해보면 될 거 아니야? f의 0 더하기 0. 이거 하나만 구합시다. 존재한다니까. 자, 0 더하기 0이야. 수아야. 0 더하기 0이야. 어디로 가? f에 0 더하기 0.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좋아. 방향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아, 뭔 개소리세요. 아, 이게 어려워요, 아직도? 그러니까 0으로 이렇게 다가가잖아. 얘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잖아. 그럼 다가가기 바로 전 단계. 한 요쯤 있어요. 이 점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점이야, 작은 점이야? 큰 점이잖아. 플러스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니까 뭐예요? 그냥 0이죠. 그죠? 0. 끝.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자, 뭐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G의 F의 1 빼기 0 빼기 F의 G의 0 더하기 0. 자, 이거 구하래요, 이거. 하나씩 해봅시다. 자, F의 1 더하기 0이야. 1 더하기 0은 뭐야? 0이죠. 서야 빨리 대답해야지. 0. 방향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되묻기 금지. 플러스죠, 플러스. 위에 누가 봐도 플러스죠. 빼기 F에. 자, G의 0 더하기 0. 0 더하기 0이니까 뭐? 0 더하기 0은 1이죠. 방향이 없죠. 그죠? 자, G의 0 더하기 0, 1이죠. F1 함수값이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 자,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안 되네. 잠깐만. 만약에 fx를 이걸로 바꿀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자, 이거 존재하죠? 눈으로 보세요. 존재하죠? fx 1에서 극한값 존재하고 gx도 1이 여기잖아. 극한값 존재하지. 그쵸?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나갈 때 얘가 존재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존재잖아. 존재인데 이게 존재하나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얘는 g의 f의 1 더하기 0하고 g의 f의 1 빼기 0하고 두 개 비교하면 되잖아. 자, f의 1 더하기 0이야. 1 더하기 0이니까 수아야 어디로 가? g의 0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빨리 읽어. 1로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죠? 0 플러스야. 0보다 커 작아? 그러면 플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G에. 자, F의 1 빼기 0이야. 1 빼기 0이면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지. 0보다 커 작아? 작아. 0 빼기 0이죠. 그죠? G의 0 더하기 0은 뭐야? 1이잖아. G의 0 빼기 0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다르다고. 그러니까 수와 수를 합성했는데 발이 나왔다고. 왜 그럴까? 왜 그래? 니가 눈으로 봐. 왜 그래? 1에서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치역이 0이 나와버린 거야. 1에서. 근데 하필 얘가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거든. 그래서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고 얘도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면 이거의 치역이 어디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지잖아. 그럼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그 말이 합성함수에서는 그 말이 포인트예요. 그 말이 없으면 안 돼요.